드디어 이제 방콕에서 귀국을 한 지 근 한 달이 되어 갑니다. 총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이제 경비, 생활비를 포함해서 총 우리나라 식비가 비슷하게 나와. 그래도 경비를 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네, 두 번째는 이제 방콕살이 하면서 장단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일단 가장 큰 장점, 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는데 외국인 친화적인 도시, 국가라는 점인데, 프랑스, 베이징 이렇게 다 갔다 온 결과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, 확실히 프랑스랑 중국은 조금 외국인한테 관광객이라서 친절한 건 미국 다 똑같거든요. 근데 뭔가 자국민에 대한 자부심이 이런 게 좀 강하잖아요. 그렇게 외국인 친화적이라는 느낌은 좀 안 들었거든요. 어차피 너네 떠날 사람이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, 특히 파리는 외국인들을 분치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불쾌함을 종종 느꼈었던 것도 사실인데, 방콕은 확실히 그런 점이 있어서 굉장히 외국인 친화적인 도시였던 것 같아요. 워낙 이제 외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하는 도시기도 하고 국가기도 하고, 한국 좋아하시는 태국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, 친구 사귀기에도 너무 좋았고, 제가 맘만 열으면 그런 분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, 오히려 한 달 살기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다양한 문화랑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다. 방콕, 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신기했던 부분이, 이제 그 태국 역사를 옛날부터 지금까지로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역사와 문화, 힌두교도 섞여 있고 태국 불교도 섞여 있고, 그리고 뭐 영국, 프랑스 이런 모든 문화들이 다 섞여서 지금의 태국을 만든 거거든요. 그런 문화들이 다 응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, 맘만 먹으면 쉽게 뭐 박물관이라든지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들, 그리고 사원들 이런 곳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방콕 여행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.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그 방콕 국립박물관을 갔던 게 제일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, 그러니까 되게 태국이란 나라가 특이하다고들 얘기를 하는 게, 동서양의 뭐 조합 이런 거가 있다고 하는데, 제 생각에는 문화를 만들 때 어쨌든 간에 문화가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? 근데 그 문화를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드냐가 되게 중요한데, 태국은 참 그거에 있어서 보존도 보존이지만 본인만의 스타일들로 다 문화를 창출해낸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민족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에는 식민지는 다행히 피했지만 어쨌든 그 외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근대화를 이뤄냈고, 지금의 태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된 건데, 진짜 우리가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잠재성과 그런 것들이 결코 무시당하면 안 될 것 같고, 굉장히 저도 많이 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많이 좀 반성을 했던 부분이, 제가 6번이나 방콕에 왔으면서 뭐 사실 불상 보러 가고 사원 보러 가고 이런 건 다 했을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심, 태국의 진면목에 대해서 제가 알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더라고요. 이 나라는 심지어 식민지를 겪은 나라도 아니었잖아요. 어떻게 그들이 서바이벌하고 그들의 문화를 재창조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많이 배울 수 있었고,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금의 정치 체계를 갖추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되게 많이 공부가 됐었고,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고, 되게 방콕이라는 도시가 무시할 수 없는 도시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서, 저는 한 달 살기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우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, 특히 저도 그랬고, 유럽 국가들 가면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가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, 아는 게 곧 힘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예술 작품들, 막 오르세나 루브르나 이런 데 갔던 예술 작품들 가이드 듣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. 미리 공부를 해서 이게 그 작품 이런 거 공부하고 갔단 말이에요. 근데 태국은 그런 거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
하고 가면 이 나라의 진면목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한 번쯤 그렇게 해보시고 가시는 거를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많이 여쭤봤어요. 많은 분들이 태국을 왜 한 달 살기나 하냐, 뭐 그냥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유럽 한번 다시 가는 걸로 해서 퉁치지 왜 여기를 갔냐 라고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. 27일간 제가 왜 여기를 살면서 후회가 없었고 좋았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부분이 역시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환경 차이가 굉장히 크긴 한데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일보다 오히려 사람이었거든요. 오히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이프 모토가 일보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건 결국 사람이다 였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일에 좀 몰두한 경우도 있었고 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마케터다 보니까 유관부서와 소통도 되게 많이 하고 결국 사람을 맞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 그거를 좀 떨치려고 어떻게 보면 저 혼자서 태국을 한 달 동안 방문을 한 건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태생 자체가 그렇게 저를 멋있게 꾸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막 그거를 꾸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게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약간 벽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바로 풀어서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게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제가 친구라고 생각하거나 좀 좋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그 벽을 허물어뜨려 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제 단점까지 다 보고 결국에는 좀 약간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앞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?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방콕에서 물론 한 달 살기 하면서 저를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타이틀들이 있잖아요. 그런 모든 것들에서 전 해방을 했던 것 같아요. 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조금 다른 국가에서 겪어보지 못한 뭔가 바이브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진심을 다해서 그냥 저의 그냥 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게 진심을 대해주시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정말 방콕에서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. 태국은 특히 조금 더 그런 사심이나 꿍꿍속이 없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고 조금 더 사회생활 할 때는 그냥 사회생활에 맞는 페르소나를 끼면서 살듯이 지금 저 친구들이나 그런 뭔가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방어 기제를 먼저 선보이기보다는 그냥 푼수 같고 그냥 원래대로 제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위로한 위로를 받았던 나라가 태국이었던 것 같아서 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번 한 달 살기 하면서 크게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태국에 가면은 방콕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면 그런 자유로운 것들에서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단점. 첫 번째, 환경. 태국 거의 다 그런 것 같아. 방콕이어도 일단 전체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환경과 벌레, 쥐, 해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싫다면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호텔에 살았기 때문에 물이야 필터를 끼고 살았고 생수나 이런 거 써서 그나마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영상 초기에 보시면 얼굴 다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. 물의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한 달 살기 돼서 조금 괜찮아진 거지 그때 당시는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. 나가서 다리에 막 해충 물리고 벌레 물린 자국은 계속 다리에 있었거든요. 반바지 입고 이러다 보니까.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달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나은 부분이 있었고 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런 것들 싫다 하면은 좀 한 달 살기 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하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런 거에 자칫 잘못하다는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싹을 다 잘라버리려고 아예 근처에도 안 갔었는데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쉽사리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내가 조심하면 되거든요. 내가 조심하면 되긴 하나 그런 환경이 한국보다는 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.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. 아까 외국인 친화적인 도시라고 나라라고 해서 갑자기 언어가 문제라죠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살았던 곳도 그렇고 방콕은 워낙 관광에 특화되어 있는 도시잖아요.
근데 서쪽으로 갔었으면 사실 그렇게 언어가 통하는 상황들을 겪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, 북부만 가더라도 좀 그랬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영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 태국어 소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,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저는 좀 다음에 갈 때는 태국어를 좀 배우고 가려고 해서 이번에 C1스쿨을 등록을 했거든요. 태국어를 좀 배워보고 다음 태국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비용. 이건 진짜 방콕 한정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이제는 태국, 특히 방콕이 그렇게 싼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환율도 이제 점점 42원대로 올라가기도 했고, 태국에서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좀 그냥 살고 싶다 뭐 이런 느낌 때문에, 그렇게 힐링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면 돈이 진짜 술술술술 나가고 돈 걱정 안 하면 돈이 진짜 많이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조금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한 거지 그 이상? 이런 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부자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돈이 있다고 한들 부자처럼 살려면 하루에 100만 원이 뭐야, 200~300만 원 써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, 비용 걱정 안 하고 좀 저렴한 물가에 원래 태국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약간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나, 요새 빠이가 진짜 유행이래요. 그래서 빠이 같은 데를 가셔서 좀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, 저는 빠이를 못 간 게 조금 아쉬워서 다음에 갈 때는 빠이를 한번 가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콕 한 달 살기의 총평 별점을 내면서 마감을 해보려고 하는데,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4.5점. 먼저 저는 주 목적이었던 힐링이라는 주제를 정말 제대로 이룰 수 있었고, 다른 나라에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이슈도 전혀 없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했던 한 달 살기였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맘만 먹으면 뭐 쿠킹 클래스라든지 뭐 다양한 액티비티나 볼 것들이 많았던 나라였기 때문에,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번이 6번째 방콕이다 보니까 액티비티나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? 더 경험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갔던 것도 사실인데, 너무 많았어. 정말 경험할 게 그렇게 있었는데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경험할 게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나라가 태국이고 방콕이었던 것 같고, 앞으로 지금 태국이 아무래도 중국 자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쇼핑몰이라든지 신문물과 구문물의 약간 그런 융합이 좀 더 활발해지는 도시가 아무래도 방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끊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었던 도시였다라는 게 제 총평. 한번 다시 방문했었을 때는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었으면 좋겠고요. 이 영상을 끝으로 방콕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했고, 제가 진짜 재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일 때문에 너무 바빴던 한 해였거든요. 정말 몸에 구멍도 나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방콕이 준 도시의 바이브도 있었지만, 방콕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진심 어린 어떻게 보면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진짜로 좀 스트레스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, 정말 제대로 된 힐링을 하고 와서 저는 그 공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토대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,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저는 열심히 살고 다시 방콕으로 돌아가는 그 일정까지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. 이번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방콕 한 달 살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시고, 나름의 궁금증이나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 리뷰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방콕 한 달 살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염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